양과가 사문을 배신했다는 말을 당당하게 내뱉자 조지경은 화가 나서 머리가 폭발할 것 같았다. 그는 즉시 몸을 날려 양과의 어깨를 움켜쥐려 했다. 그걸 보고 손 노파가 소리쳤다. 이런 잡것이 죽고 싶으냐? 그러면서 오른팔을 날려 조지경의 손목을 후려쳤다. 조지경은 전진교 3대 제자 중 최고수였다. 무공으로 따지자면 구척이의 수제자인 윤지평이나 견지병과 대등할 정도였다. 그런 조지경이었기에 중상을 입었음에도 그의 출수는 맹렬하기 그지없었다. 두 사람은 손과 팔을 부딪히면서 각자 두 걸음 물러났다. 손 노파가 콧방귀를 날리며 말했다. 아주 쓸모없는 잡것은 아니었군. 조지경이 즉시 두 번째 공격을 가하려는 순간 손 노파의 발차기가 먼저 바람을 가르며 날아왔다. 그걸 보고 조지경이 막 피하려는데 옥봉에 쏘인 곳이 미칠 듯이 가려워서 자기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싸고 꿇어앉고 말았다. 그가 비명을 지르는 사이 손 노파의 발이 정확히 조지경의 옆구리를 걷어찼다. 그러자 조지경은 허공으로 날아가면서도 가려움에 비명을 질렀다. 그때 견지병이 재빨리 앞으로 다가가 팔을 뻗어 떨어지려는 조지경을 받아 뒤에 있는 제자에게 넘겨주었다. 견지병은 자신과 실력이 엇비슷한 조지경이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나가 떨어지는 걸 보고는 안 되겠다 싶어 얼른 휘파람을 불었다. 그러자 6명의 도인이 양쪽으로 갈라지며 청강북두진을 펼쳐 손 노파와 양과를 에워쌌다. 견지병의 공격 명령이 떨어짐과 동시에 좌우 천추와 요광 자리의 도사들이 먼저 공격해 들어갔다. 그러자 진법을 모르는 손 노파는 금세 위험해졌다. 예사놈들이 아니군. 나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겠어. 손 노파는 손발을 놀리며 도사들의 공격을 막으면서 입으로 나지막한 소리를 내뱉었다. 소리가 매우 미세하여 도사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런데 뒷소리와 앞소리가 겹치면서 소리가 점점 커져갔다. 곧이어 멀리서도 노파의 소리와 비슷한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차츰 손 노파의 소리와 일치되며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제야 뭔가를 눈치챈 견지병이 목청을 높여 외쳤다. 모두 어서 물러나시오. 그러나 영문을 모르는 도사들이 물었다. 우리가 기선을 잡고 있으니 조금만 있으면 저 늙은이와 아이를 한꺼번에 붙잡을 수 있습니다. 노파가 내는 괴상한 소리에 뭘 그리 당황하는 겁니까? 바로 그때였다. 돌연 수풀 속에서 흰빛이 어른거리더니 옥봉대가 도사들 머리를 향해 날아들었다. 도사들은 조지경이 겪고 있는 고통을 보았던 터라 모두 혼비백산하여 고개를 숙이고 도망가기 시작했다. 손 노파는 옥봉에게 쏘이지 않으려고 허겁지겁 달아나는 도사들을 보며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그때 수풀 속에서 한 늙은 도사가 나타났는데 그는 손에 든 2개의 횃불을 벌떼를 향해 갖다 댔다. 그러자 벌떼는 횃불에서 나는 회색 연기를 피해 이리저리 흩어졌다. 손 노파가 흠칫 놀라 늙은 도사를 바라보니 백발의 흰 수염이 가슴까지 늘어진 것이 전진교의 고수인 것 같았다. 댁은 뉘신데 내 벌들을 쫓아버리는 것이오. 손 노파의 호통에 노도사는 껄껄 웃으며 대답했다. 인사드리겠소. 빈도는 학대통이라고 하오. 무리민들과 교류가 없는 손 노파지만 광령자 학대통이 왕중양 문화 7대 제자 중 한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다. 손 노파는 조지경, 견지병 같은 도사들의 무공도 자신과 엇비슷하니 학대통을 상대하기는 훨씬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횃불에서 나는 연기는 독충을 물리치는 약초로 만든 듯했다. 손 노파는 벌떼도 없으니 기회를 봐서 물러나야겠다고 생각했다. 우리 아가씨의 벌들을 해쳤으니 어떻게 변상할 건지 나중에 반드시 따지겠소. 손 노파는 말을 내뱉기 무섭게 양과를 안고 숲을 속으로 뛰어들어갔다. 학사숙님, 쫓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견지병의 말에 학대통은 고개를 저었다. 사부님께서 절대 숲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다. 돌아가서 논의한 후에 다시 와서 시비를 가려야겠다. 손 노파는 양과의 손을 잡고 무덤으로 돌아왔다. 소용녀가 쫓아내지 않을까 걱정하는 양과를 보고 손 노파가 안심시켰다. 걱정하지 말거라. 너를 머물게 해줄 때까지 내가 설득할 것이다. 손 노파는 양과에게 석실로 가서 쉬라고 한 후 소용녀를 만나러 갔다. 양과는 한참을 기다려도 손 노파가 돌아오지 않자 점점 초조해졌다. 용랑자가 날 받아줄 마음이 없는 모양이군.
양관은 잠시 생각하다가 마음을 굳히고 조용히 밖을 향해 걸어갔다. 막 문을 나서려는데 손 노파가 황급히 돌아왔다. 어디를 가려고? 할머니, 전 가볼게요. 좀 더 크면 다시 찾아뵈러 오겠습니다. 아니다.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않는 곳으로 내가 데려가 주마. 그 말을 듣고 양관은 역시나 소용녀가 허락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 양관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저려와 고개를 푹 숙였다. 손 노파는 소용녀에게 사정을 했지만 허락하지 않자 마음이 괴로웠다. 또 양과의 처량한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다. 얘야, 나와 함께 가자. 이 할미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너와 함께 있어주마. 그 말에 양과는 크게 기뻐하며 손 노파의 손을 잡았다.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무덤 밖으로 걸어나갔다. 손 노파는 너무 흥분하고 화가 난 나머지 옷 보따리도 챙기지 않았다. 손을 뻗어 품 안을 더듬으니 병 하나가 만져졌는데 바로 조지경의 독을 풀 수 있는 옥봉꿀이었다. 비록 그 도사가 사악하긴 하지만 죽을 죄를 지은 건 아니라고 생각한 손 노파는 양과를 데리고 중양궁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양과는 손 노파가 중양궁으로 향하자 놀라서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할머니, 왜 거기로 가세요? 그 못된 도사한테 약을 줘야지. 도관 앞에 도착한 손 노파는 양과를 안고 몸을 날려 담장을 넘었다. 그런데 그 순간 화급한 종소리가 들리더니 사방에서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다. 손 노파는 이미 자신이 포위되었음을 깨달았다. 싸우러 온 것도 아닌데 괜히 사람을 놀라게 하는구나. 조지경, 어서 나와라.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손 노파의 외침에 웬 중년 도인이 나타나 응답했다. 야심한 밤에 무슨 일로 저희 도관을 찾아오셨습니까? 그러자 손 노파가 냉소를 지으며 옥봉꿀이 담긴 벌꿀통을 던졌다. 이것은 독을 치료하는 약이니 가져가거라. 그러자 손을 뻗어 병을 잡은 도사가 물었다. 이게 무슨 약입니까? 그 말에 손 노파가 답했다. 묻지 말고 어서 먹여라. 금방 효과를 볼 것이다. 그러나 눈앞의 도인은 냉소적이었다. 이게 해독약인지 독약인지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조사형을 다치게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왜 이런 호의를 베푸는 것이오? 그 말에 손 노파는 자기 호의를 악의로 받아들이는 것에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다. 손 노파는 즉시 양과를 땅에 내려놓고 앞으로 달려들어 꿀병을 빼앗은 후 병마개를 열고 양과에게 말했다. 입을 벌려라. 양과는 왜 그러는지 몰랐지만 시키는 대로 입을 벌렸다. 그러자 손 노파가 병에 있는 옥봉꿀을 모두 양과의 입에 부어넣은 후 말했다. 자, 이제 독약이라고 의심하지 않겠지? 과야 가자. 손 노파는 양과의 손을 잡고 담장 쪽으로 걸어갔다. 조금 전 옥봉꿀을 빼앗긴 도인의 이름은 장지광으로 학대통의 두 번째 제자였다. 장지광이 황급히 뛰어나가 두 손을 맞잡고 간사한 웃음을 흘렸다. 선배님, 왜 그리 불같이 화를 내십니까? 그저 몇 마디 농을 한 것인데 진담으로 믿으셨습니까? 우린 오랫동안 이웃으로 지냈는데 이웃 간의 정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해독약을 주십시오. 손 노파는 그의 말투며 경박한 행동이 심히 눈에 거슬려 냉소를 지었다. 해독약은 조금 전 그것 한 병뿐이었다. 조지경의 부상은 니놈이 알아서 치료하거라. 그러나 장지광은 여전히 간사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설마 해독약이 한 병뿐이겠습니까? 빈도가 함께 가서 가져오겠습니다. 손 노파는 경박하게 눈웃음 치는 장지광이 눈에 거슬려 호되게 뺨을 올려붙였다. 선배에게 불손한 죄로 니놈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녀의 출수가 어찌나 빨랐던지 장지광은 미처 피하지 못하고 뺨을 맞고 말았다. 그러자 문 쪽에 있던 두 명의 도사가 일제히 소리를 내질렀다. 아무리 선배라 해도 어찌 중양궁에서 함부로 소란을 피우는 것이오? 그러면서 두 도사가 손을 뻗어 양쪽에서 협공을 가했다. 손 노파는 이미 적진 깊숙이 들어와 있으니 그들과 대적해서 득이 될 게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잽싸게 몸을 놀려 도인들의 협공에서 빠져나온 뒤 양과를 안고 담장으로 뛰어올랐다. 그런데 돌연 담장 밖에서 한 사람이 솟구쳐 오르며 쌍장을 날렸다. 내려가시오. 손 노파는 공중에 몸을 날린 후라 힘을 실을 곳이 없어 그저 오른손으로 방어할 수밖에 없었다. 오른손과 쌍장이 서로 부딪히며 두 사람은 각각 담벼락 양쪽으로 떨어졌다.
그러자 67명의 도사가 연이어 고함을 치며 손 노파를 담장 모서리로 몰아갔다. 이들은 모두 전진교 3대 제자들로 도관을 방어하기 위해 나온 것이었다. 이들은 삽시간에 사방에서 치고 빠지기를 거듭하며 파도처럼 손 노파에게 연거푸 공격을 퍼부었다. 손 노파는 담장 모서리에 내몰리자 아차 싶어 양과를 데리고 떠나려 했지만 도사들의 철옹성 같은 인간 장벽에 막혀버렸다. 수차례 포위망을 뚫으려고 시도해보았지만 번번이 수포로 돌아갔다. 공격이 계속될수록 손 노파는 점점 힘이 빠졌다. 손 노파가 지쳤다는 걸 눈치챈 장지광이 모두에게 공격을 멈추라고 하고는 촛불을 밝히게 했다. 그 즉시 10여 개가 넘는 거대한 촛불이 사방을 환하게 밝혔다. 그러자 촛불 아래 손 노파의 참담한 표정과 흉하고 살벌한 얼굴이 드러났다. 손 노파는 숨을 몰아쉬면서도 냉소를 머금었다. 전진교의 위력이 천하를 덮는다고 하더니 과연 명불허전이로군. 젊은 것들이 협공해서 이 늙은이와 어린아이를 공격하다니. 역시 대단하군, 대단해. 그 말에 장지광은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우리는 그저 중양궁에 들어온 침입자를 잡으려 한 것뿐이요. 침입자가 노인이건 장정이건 들어올 때는 몸을 세워서 들어와도 나갈 때는 몸을 굽혀 나가야 할 것이요. 그 말에 손 노파가 다시 한번 비웃었다. 몸을 굽혀 나가라니? 이 늙은이더러 기어서 나가라는 말이냐? 그러자 장지광이 3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당신을 놓아주는 건 어렵지 않소만 3가지 조건을 들어주셔야겠소. 첫째, 벌을 풀어서 조사영을 다치게 했으니 해독약을 놓고 가시오. 둘째, 이 아이는 전진교 제자이니 장교진인의 윤허 없이는 함부로 사문을 나갈 수 없소. 아이를 남겨두고 가시오. 셋째, 멋대로 중양궁에 침입해 들어왔으니 중양 사조님 앞에서 사죄의 절을 올리시오. 장지광의 말을 들은 손 노파가 크게 소리내어 웃어젖힌 뒤 말했다. 내 일찍이 우리 아가씨한테 전진교 도사들은 모두 싹수가 없다고 말했지. 과연 이 늙은이 말이 맞았군. 그래, 좋다. 그럼 너한테 사죄의 절을 하마. 손 노파는 몸을 굽히면서 정말 꿇어앉을 태세를 보였다. 그러면서 허리를 굽히고 고개를 숙이는 척하며 은빛 암기 하나를 장지광에게 던졌다. 그 순간 장지광의 비명이 울려 퍼졌다. 무언가 번쩍이는 것을 보고 장지광이 급히 몸을 피했으나 이미 그의 왼쪽 눈가에 암기가 명중되고 만 것이다. 장지광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은 선혈로 뒤범벅되었다. 손 노파는 품을 더듬어 옥봉꿀을 담았던 빈 자기병이 만져지자 암기처럼 다시 한번 장지광을 향해 쏜살같이 던졌다. 바로 앞에서 순식간에 던져진 것이라 장지광이 피하려야 피할 재간이 없었다. 주변에 있던 도사들은 장지광의 얼굴이 온통 피범벅이 되자 놀라 소리를 지르며 병기를 뽑아들었다. 주인은 전진교 도인들의 장검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광으로 눈이 부셨다. 손 노파는 주위를 살피며 천천히 양과를 안고 일어섰다. 얘야, 겁나느냐? 그 말에 양과는 곳곳에서 싸늘하게 빛을 발하는 장검들을 보고 생각했다. 만약 곽백부님이 계셨더라면 이런 도사들이 아무리 많아도 겁이 안 날 텐데 할머니의 무공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을 거야. 양과는 손 노파의 질문에 또렷하게 대답했다. 할머니, 제가 죽어주면 그만입니다. 이 일은 할머니와는 상관없으니 어서 도망가세요. 그 말을 듣고 손 노파는 이렇듯 심지가 강한 아이가 사랑스럽고 가련했다. 이 할미는 너와 함께 여기서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기합을 토하며 질풍같이 앞으로 달려나가 두 도사의 손목을 움켜쥐고 장검을 빼앗아 왔다. 실로 오묘한 공수입백인이었다. 두 도사는 전혀 방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삽시간에 무기를 빼앗겼다. 손 노파는 장검 하나를 양과에게 넘겨주면서 말했다. 얘야, 저 도사놈들과 싸울 수 있겠느냐? 그러자 양과가 큰 소리로 대답했다. 네, 겁나지 않아요. 그저 지켜보는 제3자가 없어서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러자 손 노파가 웃으며 물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 말에 양과가 웃으며 말했다. 천하의 명성을 날리고 있는 전진교가 어린 고아와 노인을 무더기로 공격하는 모습을 널리 알리지 못하니 얼마나 애석해요? 양과는 씩씩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역시 어린아이라 떨리는 목소리를 숨길 수 없었다. 그러나 양과의 말을 듣고 뭇도사들은 대부분 수치심을 느꼈다. 누군가 낮은 소리로 말했다.
제가 장교 사백께 가서 어찌할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무렵 마옥은 홀로 산 뒤편 작은 숙사에서 수련하며 교내의 일을 모두 학대통에게 맡긴 상황이었다. 방금 말을 꺼낸 자는 담처단의 제자로 일이 너무 확대되면 전진교의 명예가 손상되니 마옥이 직접 나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장지광은 도자기 파편에 10여 군데가 넘게 찔려 얼굴이 온통 피투성이었다. 그는 분노로 이미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다. 만약 자애로운 성품을 지닌 마옥이 나서면 분명 노파와 양과를 그냥 놓아줄 게 뻔했다. 그렇게 되면 자신만 억울하게 눈이 멀게 될 것이 아닌가. 장지광이 분노에 치를 떨며 소리쳤다. 먼저 저 사악한 노파를 제압하고 나서 장교 400개 아뢰도록 하자. 모두 힘을 합쳐 저 노파를 잡아라. 그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청강북두진이 펼쳐졌고 손 노파와 양과는 궁지에 몰렸다. 그러나 생각했던 것과 달리 청강북두진이 손 노파를 쉽게 제압하지 못했다. 청강북두진을 장지광이 직접 주관했더라면 벌써 손 노파와 양과를 잡았을 테지만 장지광은 아까 얼굴에 맞은 암기에 독이 묻어있지는 않을까 의심되어 쉽게 움직이지 못했다. 만약 독이 묻은 암기를 맞았다면 공력을 쓰는 과정에서 피의 흐름이 더욱 빨라지게 되고 그러면 독이 더 빨리 퍼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장지광은 왼쪽 눈을 감은 채 한쪽에서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청강북두진의 위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도사들은 한참을 싸워도 승부가 나지 않자 점점 초조해졌다. 그때 손 노파가 돌연 기합을 내지르며 장검을 팽개치고 잽싸게 한 어린 도사의 멱살을 움켜잡으며 위로 번쩍 치켜들었다. 이놈들아! 이래도 길을 비켜주지 않을 테냐? 그 순간 진을 구축하고 있던 도사들 뒤에서 한 사람이 뛰어들어와 손을 뻗어 손 노파의 팔목을 내리쳤다. 워낙 갑작스러운 일이라 손 노파는 상대방의 얼굴도 확인할 겨를이 없었다. 손 노파는 팔목이 시큰거리고 마비되는 듯했다. 손 노파에게 붙잡혔던 어린 도사는 그 틈을 타서 도망갔다. 그때 다시 싸늘한 바람이 일며 상대방의 일장이 손 노파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다. 아주 빠른 공격에 손 노파도 급히 일장을 뻗어 방어했다. 두 사람의 일장이 서로 부딪히자 퍽 소리와 함께 손 노파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러나 상대방은 그저 약간 몸이 흔들릴 뿐이었다. 몸을 바로잡은 상대가 다시 두 번째 장을 날렸다. 손 노파도 재빨리 손을 뻗어 서로의 일장이 또다시 부딪혔다. 그리고 연이어 상대방이 세 번째 장을 지체 없이 날렸다. 상대방의 장력은 갈수록 빠르고 강해져서 손 노파는 연거푸 세 걸음을 밀려났다. 아직도 손 노파는 적의 얼굴조차 볼 여유가 없었다. 그렇게 상대방의 네 번째 장이 날아왔을 때 손 노파는 이미 담장까지 내몰렸다. 그 사람은 오른손으로 손 노파의 손바닥을 누르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했다. 할멈, 해동약과 아이를 넘겨줘야겠소. 손 노파는 고개를 들어 비로소 상대방의 모습을 보았다. 상대는 다름 아닌 학대통이었다. 3장을 주고받으며 상대의 내공이 자신보다 월등히 강하다는 사실을 간파한 손 노파는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다. 그러나 천성이 강인한 성격을 지닌 손 노파는 죽을지언정 순순히 굴복할 생각은 없었다. 아이를 빼앗아 가려면 먼저 이 늙은이부터 죽여라. 학대통은 선사의 연을 생각해 웬만하면 노파를 해치고 싶지 않았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이웃으로 지내왔는데 어찌 어린아이 하나 때문에 우위를 저버리겠소. 그 말에 손 노파가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원래 약을 전해주러 온 것이다. 내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네 제자에게 물어보아라. 그러자 학대통이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손 노파가 돌연 다리를 뻗어 학대통의 하반신을 공격했다. 발차기가 어찌나 절묘하고 빠른지 치마도 들썩이지 않았다. 학대통이 알아차렸을 때는 손 노파의 발끝이 이미 자신의 복부에 닿아 있었다. 뒤로 물러난다 해도 이미 늦은 터라 학대통은 그 즉시 기합 소리와 함께 손 노파를 밀쳐냈다. 이번에 내뿜은 장력에는 학대통이 수십 년 동안 쌓은 전진교의 상승 내공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쿠궁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담장의 흙과 기와가 무너져 내렸다. 손 노파는 붉은 피를 토하며 천천히 땅바닥에 쓰러졌다. 그러고는 몸이 손뭉치처럼 흐물흐물 축 늘어졌다. 그 모습을 보고 양과는 대경실색하여
손 노파의 몸에 엎어지며 소리쳤다. 죽이려면 날 죽여라. 아무도 할머니를 건들지 못한다. 손 노파는 눈을 가늘게 뜨고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얘야, 우리 함께 죽자꾸나. 양과는 두 팔을 벌려 손 노파를 몸으로 감쌌다. 자신의 안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등을 학대통에게 그대로 노출시킨 상태였다. 학대통은 본의 아니게 손 노파에게 중상을 입힌 것을 후회했다. 그는 손 노파의 상처를 살피고 약을 주어 치료해주고 싶었다. 학대통은 몸으로 손 노파를 감싸고 있는 양과를 부드러운 말로 달랬다. 양과야, 할멈을 살펴보게 좀 비켜 서거라. 그러나 양과는 두 팔로 손 노파를 더욱 꼭 껴안았다. 학대통은 여러 번 설득해도 양과가 말을 듣지 않자 초조하여 양과의 팔을 잡아 끌었다. 그러자 양과가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 이 나쁜 도사놈아! 이 썩을 도사놈아! 안 된다! 날 죽여라! 우리 할머니는 절대로 못 죽인다. 그렇게 한창 실랑이를 벌이며 소란을 벌이고 있는데 뒤에서 냉랭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린아이와 노파를 여럿이서 공격하고도 영웅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학대통은 너무나 차갑고 냉랭한 목소리에 가슴이 섬뜩해 뒤돌아보았다. 거기에는 한 절세 미모의 소녀가 눈처럼 하얀 옷을 입고 대전 문 앞에 서 있었다. 학대통은 이해할 수 없었다.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중양궁에 누군가 들어오면 사방에서 종소리가 났을 텐데 경계를 서고 있던 그 많은 제자 중에 아무도 알아차린 사람이 없었단 말인가? 학대통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낭자는 뉘시오? 여긴 어인일로 오셨소? 소녀는 그를 한번 쏘아보고는 대답도 하지 않고 노파 곁으로 다가갔다. 양과가 고개를 들고 구슬프게 말했다. 용낭자, 이 나쁜 도사가 할머니를 죽였어요. 흰옷을 입은 소녀는 바로 소용녀였다. 그녀는 손 노파가 양과를 데리고 도관으로 들어가서 여러 사람과 싸우는 모습을 줄곧 뒤에서 지켜보았다. 학대통이 살수를 쓰지 않았더라면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는데 상황이 급변해 어쩔 수 없이 나타난 것이다. 그녀는 양과가 목숨을 걸고 손 노파를 보호하는 모습도 똑똑히 지켜보았다. 소용녀는 눈물이 그렁한 양과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 것이니 대단한 일이 아니다. 손 노파는 소용녀와 모녀지간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소용녀는 18년 동안 극도로 감정을 억누르고 생활해왔고 어릴 때부터 수련한 무공의 특성 탓에 마음속에 희로애락의 감정을 느낄 수 없었다. 그래서 손 노파가 치유할 수 없는 중상을 입었는데도 전혀 슬퍼하지 않았다. 잠시 비통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으나 겉으로는 전혀 드러내지 않았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